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서학개미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 못하면 이제 다 같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저번 달이죠. 벌써 이제 쿨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돈이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탓을 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요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어떤 이념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현재 집권층 누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해외의 증권 투자, 그 다음에 서울의 수도권의 부동산 투자 이런 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연말연시, 우리가 또 연말을 결산을 하고 내년 계획을 짜면서 제 스스로 한 다짐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앞으로 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 우리 사는 얘기 오랜만에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금 뭐 기재부 구윤철 장관도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해외로 많이 다니셨나 봐요.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버지도 서울대 교수라서 이제 30 초반에 서울대 교수가 됐고, 요즘 교수가 되는 거랑 옛날에 교수가 되는 거랑 환경이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이제 유학 가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 나오고 이제 연구 성과가 뭐 그렇게 특출하다거나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고국에 돌아가면은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대접을 잘 받았는데 새 자녀 유학비 뭐 국제학교라든지 자제분 중에 한 명은 라이스 대학교를 다니시고 뭐 시카고의 예술대학교도 다녔다고 하는데 유학비만 20억을 썼다 그래요.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파견 나가는 직장에서 어떻게 20억을 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제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애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다들 뭐 이제 금쪽같이 생각을 하니까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놓으신 인사청문회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2030 젊은 세대들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4050 혹은 이제 노년층까지 서학개미가 왜 생겼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거예요. 국내에 투자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서울에 뭐 주택 투자라든지 다주택 이런 것도 다 범죄화를 해놓고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나가는 걸 가지고 뭐 우리가 구글이나 매그니피선트 세븐 뭐 반도체 이런 회사를 투자를 하지 국내에서 뭐 누가 팹리스 한다고 뭐 또 대박이라고 무슨 K뷰티 이런 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내 전 재산을 가지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거예요.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으면서 왜 국민들한테 욕을 하냐 이거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슈를 끌었던 게, 이 어디 뭐 서울시립대 교수인가요? 뭐 자기는 은퇴하고 서울 갈 거라고 해놓고, 나도 지방 내려가서 계속 살았다 그러는데 2달 동안 뭐 옮겨가면서 그냥 대충 한번 경험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슈카 선생님께서 이제 또 뭐라고 한마디 하신 거죠. 지방은 네가 가고 서울은 난 살고. 어,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별로 화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어떤 5060 그 이상의 어떤 집권층, 사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뒤틀렸는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진단이라든지 해법이라든지 이런 걸 모색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살 길을 찾겠다. 이런 생각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직장인들, 특히 이제 2030들에게 퍼져 있겠죠. 아마 뭐 10대 자제분들이라든지 학생분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국의 어떤 이민이라든지 부가 나가고 있는 거, 그런 통계들도 흥미로운 게 많은데, 제가 또 나름 뭐 나라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얘기라든지 그런 걸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말씀드릴 해외 증시 투자와 코인, 그다음에 기술 혁명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국가적으로도 이거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올해 5월 달입니다. 한국의 경제 싱크탱크라고 하면 단연 한국개발은행 KDI를 꼽는데 0%대 진입을 한다. 2030년이 오기 전에 혹은 2030년에
국가가 쇠퇴한 지는 제가 볼 때 15년에서 20년이 이미 됐어요. 제가 가장 어이없게 요즘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디 회의를 가면은 엄숙하게 우리가 일본화의 길에 들어설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들어서가지고 20년이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보시면은 그 KDI에서 나온 세 가지 시나리오별 한국의 경제 잠재 성장률입니다. 가장 낙관적일 때가 2040년 되면 0.5%예요. 제일 모든 게 잘 되고 무슨 연금 기업도 되고 이랬다고 하더라도 0.5%인 거예요. 막 인도, 베트남 이런 데 막 7%, 10%씩 나오는데 미국마저도 지금 4%, 5%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0.5%다.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경고를 했는데 노력을 해도 제일 잘 됐을 때 0.5%다. 아,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 투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애들 뭐 유학 보내고 미국에서 새로운 미래 연다고 자기 돈 20억 썼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으려면은 서학개미가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물론 이제 자리가 막중하시고 여러 가지 압력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뭔가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도를 바꾼다든지 불리하게 개인 투자자한테 그런 행위는 아마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로 평가를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기사에 접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뉴스가 이제 요 40대 용인 아파트에서 주식 투자를 2억 잃고 아들과 함께 9살 됐다 그럽니다,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 이게 원래 인플레라든지 국가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부동산이라든지 건설로 빚을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반 그냥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하고 그냥 뭐 밥 세끼 먹고 크게 낭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낙오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이제 관리비가 국민연금 받아서 관리비 내면 맞을 것 같은데 환율 2,000원 되고 유가 올라가 보십시오. 겨울에 난방 트는 것도 어려워요. 나도 침낭을 사야 되나 요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럼 개인의 책임만 물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우리가 뭐 10대 주력산업, 15대 주력산업 수출하는 것 중에서 지금 반도체 빼고 되는 게 있습니까? 80년대 이후로 새로 만들어진 신성장 동력이라는 게 과연 존재나 하냐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해외 주식 투자한다고, 예? 이러한 상황, 제가 오늘 조금, 좀 열이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이것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세에서 29세 청년 인구의 그 순 이동자 수를 잰 건데, 뭐 충청도, 뭐 경상도, 전라도 가릴 거 없이 수도권 말고는 이제 아무도 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 발전. 최근에 반도체 무슨 발전 전략도 나왔는데, 주 52시간제, 특히 연구개발 팹에 대해서 풀어주는 게 이제 업계의 수건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R&D 팹이라는 게 뭐냐면 2나노, 뭐 1.4나노 이런 첨단 공정에 대해서 장비 한 3, 400대 갖다 놓고 총 프로세스가 한 1000에서 1300회 정도가 돼요. 제품마다. 그래서 웨이퍼를 딱 넣으면은 3개월 있다가 그 1000 몇백 회를 거쳐서 나오는 건데 이 프로세스 1400 스텝 혹은 1500 스텝까지도 이룰 수 있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질을 어떻게 쏘고 도포를 하고 뭐 노광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수율을 올려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양산폐에 복제를 하는 건데 이게 다 수도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방 뭐 어디 산간 지역에 가면은 주 52시간제를 풀어줄게.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지금? 남들 뭐 미국, 일본 뭐 2년 안에 공장 짓는다 해놓고 1년 반 만에 다 돌아가고 반도체가 우리가 뭐 사느냐 죽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라서 정치적인 뭐 어떤 고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아무도 지방에 뭘 산다거나 장기적으로 가서 뭐 하겠다 이런 청년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한국은행 총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이제 3월에 이게 뭔가 좀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보고서가 이제 하나 나왔어요. 보고서라기보다는 이제 블로그인데 서학개미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래놓고 너무 해외, 미국 뭐 이런 특정 종목에 집중돼 있어서 당신들 이거 하락하면은 큰 피 볼 거야 이런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기 보시면 2024년에 개미의 해외 투자 잔액이 1161억 달러니까 170조가 넘었고 요 진한 파란색이 다 미국입니다. 미국 말고는 별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고 여기 진한 파란색으로요. 미국 비중이 밑에가 이제 연도거든요. 12년부터 25년까지 거의 90%가 다 미국 기술주에 이제 집중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술혁명이 미국에서 진행이 되니까 유럽이 할 수 있습니까? 뭐 일본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겠습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이제 각 나라의 주권 영역까지 지급결제, 뭐 저궤도 위성통신 내일 조현승 박사님하고 이제 스타링크 그다음에 나사의 제도 개혁이 어떻게 지금 상업용 우주 이 혁신의 폭발을 창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일 또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 미국 말고 딱히 볼 데가 없잖아요. 돈이 되는 곳으로 돈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냐 이거죠. 그럼 다른 걸로 돈 벌거나 인생을 보장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좀 민감하네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예요, 이게. 기관하고 정부가 해외 미국 주식 투자 이런 거에 85%예요. 개인 투자자는 15% 선을 지키고 있다고요. 본인들이 다 해놓고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그리고 개미 상위 10대 종목도 뽑아놨는데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QQQ, 구글, 그 다음에 US 디비던드 에코티, 배당주도 샀고, 뱅가드 S&P 500도 샀고, 잘 샀네. 그렇지 않겠어요? 개잡주를 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도 코스피 지금 삼성, SK 말고는 딱히 오르는 것도 별로 재미없는데, 전 세계 사람들 국부펀드까지 나서서 사고 있는 종목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잘 샀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거죠. 뭐 다른 방법이 있어 당신들이 그러면? 이거 좀 이제 다른 얘기로 들어가서 11월 기사입니다. 11월 말에 나온 건데 서울 아파트 값이 11호 대책 이후에 5년여 만에 최대폭 상승이 나왔어요. 올해. 여기 보십시오.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송파구, 중구, 강동구. 이제 제가 볼 때 몇 년 안에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84제곱 기준으로 20억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승이 나오죠? 집 못 사게 한다고 다 틀어막았는데요. 이분, 지금 이제 국토부 제2차관이고 이상경 차관이 집값 떨어질 거니까 기다렸다 사라. 본인은 15억짜리 분당에 그랑블 갭 투자를 했어요. 왜 이러는 거죠, 도대체? 모든 게 이제 나라가 산업이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지방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울로 다 몰리는데 본인들은 다 레버리지 투자를 해놓고 밑에 자라나는 사람들은 하지 마라. 지방으로 가라. 먼저 가십시오, 본인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화를 안 낸다고 해놓고 이런 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화가 나죠. 12월 11일자 기사들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45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송파와 동작이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45주면은 여러분들 365일에 7로 나누면은 50몇 주인데 1년 내내 올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대책을 내놓든지 간에 제가 죽기 전에 서울 아파트 사겠습니다. 반드시 사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 국민이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 허가거래구역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오르겠죠. 그 다음에 중앙일보 12월 2일자 기사인데 M2 광의의 통화량이 4,430 사상 최대. 지금 뭐 누가 뭐
어디 뭐 기재부인가 뭐 어디 거기에서 뭐 현금 살포하는 버냉키식으로 정부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든 뭐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헬기로 돈을 뿌리는 그런 게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통화량이 이렇게 늘었는데 한국은행에서 뭐라 그러냐? 오해랍니다. 오해. 그래서 통화량 기준을 손을 봐가지고 우리가 통화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다. 환율이나 뭐 이런 거 우리가 돈 벌어서 그런 거 아니다. 아, 또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니까 뭐죠? 잘못을 해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성장 동력도 없고 실질 GDP 오를 방법도 없는데 돈 풀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빠지고 먹고 살 거 없어서 서울로 다 올라오는데 그게 우리 보고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죠, 여러분? 앞으로 이번 뭐 정부를 제가 특별히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오든 간에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미 많이 기울었다. 그래서 비가역적인 만성적인 저성장과 고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확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새해 다짐을 한번 우리 붓펜이라도 사갖고 어떻게 좀 서예를 배우진 않았지만 써서 어디 붙여놨으면 좋겠어. 잘 때 천장에 한번 붙여놓을까요, 제가? 서울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빌라를 제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가지고 하나 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제가 뭐 잘못하는 겁니까? 정약용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거나 조선시대 실학을 집대성한 당대 최고의 지성께서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텨라. 분노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시골로 가버린다면 제가 지금 세종시 사는데 시골로 가버렸네요.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이거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경각심이 갑자기 어쨌든 선생님 말씀 따라가서 가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같이 미국 AI 테크 주식 죽을 힘을 다해서 원래 사겠습니다.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산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당장 뭐 전부 다 달러 환전해갖고 지금 뭐 AI 거품론 뭐 불안을 다 들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략을 짜고 현금 비중 갖고 기다리고 좋은 주식 내려가면 잘 사고 우리의 정신력을 생존을 위해서 이 무너져가는 국가, 이 똥값이 되어가는 이 화폐 이 증발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3번은 뭡니까?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이런 가상자산 혁명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뭐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무슨 너무 몰려있다. 그럼 몰리지. 주식이 언제 뭐 분산된 적이 있습니까? S&P 500도 지금 매그니피선트 7에 지금 40% 이상이 돼 있고 코스피도 SK 하이닉스 빼면 다시 2000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ETF랑 운용사 기관마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다가 돈을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일요일에 여러분들 요즘 이제 사는 얘기 깝깝해가지고 우리 2026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냐 이런 생각에서 좀 흥분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GPU 데이터 센터 투자가 엄청 많이 늘어난다 이런 걸로 1차 붐이 한번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TPU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의 트레이닝 이렇게 가속기도 다변화되고 내년에 미국 유가가 떨어진다든지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든지 미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제조업 시설 투자가 이제 완료가 되고 관세에 대한 어떤 혼란도 이제 잠들고 여러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의존하던 공급망을 다른 곳으로 멕시코, 아세안, 동남아 이런 데로 성공적으로 아세안이랑 동남아 같은 말이지 인도 이런 곳으로 분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AI, 반도체 2차 붐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집중하고 있는 주식들 외에 다른 종목들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저궤도 위성통신, 스페이스X 내년에 상장 예정이죠. 그랑 관련된 것들 차근히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흥분하고 이런 거는 일반 직장인이고 우리 채널 뭐 수익 뭐 리딩방 하는 그런 채널도 아니지만 뼈 빠지게 이제 일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내 노력의 값진 결실을 지키실 수 있도록 저희 매버릭 TV 우리 게스트분들 포함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염된 정보와 거짓과 은폐가 특히 이제 공식적인 채널에서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은 충분히 우리 스스로 찾아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막 와서 죄를 뿌리거나 방해를 하거나 그런 것만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글로벌 통신과 정보의 유통 시대에 가릴 수 없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탈피해서 해외의 양질의 정보, 좋은 도서, 미국 정부 전략문건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를 한 주 냅둔 12월 셋째 주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제가 너무 열을 냈는데 우리 반드시 서학개미 승리하리라 희망의 메시지 드리면서 내일 조현성 박사님과 스페이스X 대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